이모티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뭔가 막히는데 뭐 어디 물어보거나 내 작품을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오! 우아가 카페를 개설했구나. 이렇게 질문 답변도 있고 강좌도 있고 자기가 만든 이렇게 영상도 올릴 수 있구나. 가입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래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하하입니다.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트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프로그램에서 파일 새로 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화면은 우선 HD, 프레임은 24로 만들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작업 환경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 작업 영역 필수가 클릭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필수 재설정, 지금 얘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처음 깔았을 때랑 똑같은 초기화 화면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 때 이거부터 하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화면이 다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화면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도구창에서 여러분 화면과 저랑 좀 다르게 있거나 없는 도구가 있다면 여기 점점점 있죠. 도구, 모음, 편집. 이거 클릭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삽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구창 화면이 여러분이랑 저랑 뭔가 다르면 여기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이제 이렇게 화면을 초기화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기준으로 만들고 그 후에 그 만든 작업물을 뭐 라인이라든지 뭐 오지큐 뭐 여러 가지 되게 플랫폼이 많잖아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그 이모티콘을 자기가 출시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많은데 그 플랫폼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카카오톡 이모티콘 규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글에서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라고 치면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접속해 보시면 제한 가이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제한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시죠?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보면 사이즈가 가로 세로 360 픽셀 대 360 정사각형, 그러니까 360에 360 픽셀로 만들어야 되고 24 프레임, 그러니까 24 프레임이 뭘 말하는 거면 한 이모티콘당 최대 24장의 그림만 이용해야 돼요. 24장의 그림으로만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하는 상관없지만 요거대로 한번 그 애니메이트를 세팅해 볼게요. 애니메이트 도구창에 보면 문서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360 FPS가 프레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24 이렇게 하면 그 카카오가 제시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사이즈랑 프레임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제 기본 툴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 기본 세팅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종이에다가 손으로. 근데 만약 여러분은 타블렛이 있다, 집에. 타블렛이 있으면 타블렛을 연결하면 애니메이트에서 작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타블렛이 있으면 이렇게 애니메이트 안에서 직접 이렇게 밑그림을 직접 그려서 뭐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마우스로 하는 거예요, 마우스. 뭐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난 집에 타블렛이 없다.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림 그린 다음에 뭐 사진을 찍던 스캔을 하던 해서 이제 애니메이터에서 불러들여서 작업하는 게 편하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종이에다 그린 걸 그냥 선을 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작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일에서 가져오기, 스테이지로 가져오기. 그럼 제가 이미 미리 손으로 그려놓은 걸 핸드폰으로 이제 찍어놨어요. 핸드폰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놓은 겁니다. 그 파일을 이제 불러드려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화면 크기보다 너무 커가지고 이게 크게 보이는데 이 사이즈 줄이는 걸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딱 줄여서 작업 영역에 딱 차게 작업 영역에 딱 차게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레이어 1은 그냥 BG라고 할게요. 이제 배경이 이제 얘를 잠급니다. 얘 위에다 이제 새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고. 그리고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막 복잡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복잡한 그림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캐릭터가 그냥 화나서 의자를 탕탕 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이모티콘으로 만들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원래 그 뭐 선을 제 강의 보면 막 선을 막 따서 그림 그리는 것까지 보여주는 적은 없는데 오늘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꼭 애니메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든 움직이기 위해선 다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레이어를 나눠서. 우선 레이어 1을 얼굴이라고 제가 만들겠습니다. 얼굴. 여기다 얼굴만 그리는 거예요. 얼굴만. 자, 이렇게 확대해서. 근데 얼굴은 동그라니까 이렇게 원으로 그 선색을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선색을. 이 선색을 검은색. 그리고 얼굴색은 약간 하얀색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색깔 조정하는 거 이거 다 아시죠? 제 예전 강의를 보면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고 하다가 왜 이걸 설명 안 하지? 이걸 모르겠는데 하면 제 예전 강의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강의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완전히 하얀색이 FFFF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만 이렇게 약간만 완전히 하얀색은 좀 싫어해서 약간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줘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이제 이게 얼굴이 될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완전 땡그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찌그러뜨려 드릴게요. 찌그러뜨릴게요. 이렇게 약간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밑그림이랑 뭐 100%꼭 안 똑같아도 돼요. 뭐 똑같이 하셔도 되고. 이건 뭐 자기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요. 이 정도면 됐겠어. 그래, 됐어. 자. 그리고 얼굴을 다 그랬으면 이렇게 얼굴을 잠궈줘요. 그런데 이제 얼굴 때문에 입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마크를 클릭하고, 안 보이게, 이 레이어를 안 보이게, 눈 마크를, 이 레이어를 숨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전 입을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입이랑 얼굴이랑 따로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따로 그리거나 똑같은 레이어에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전 그래도 분리를 해볼게요. 입도 그냥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퀄리티가 막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대충 빨리빨리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팔을 그려볼게요. 팔. 팔이 얼굴이 팔보다 더 얼굴이 먼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이면 제가 팔 해볼게요. 팔 그린 다음에 이걸 오른팔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팔. 그리고 펜 도구로 선을 따서 그리는 거예요. 일러스트 써본 분들은 이 펜 도구라는 걸 되게 잘 쓸 텐데, 만약에 내가 좀 쓰기 힘들다. 그러면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시거나 혹은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이 펜툴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백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봤자 이해하기 힘들고 우선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펜툴 뭐 설명한 강의 영상이 있어요. 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숙달한 다음에 펜툴로 한번 선을 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을 그렸죠. 근데 이쪽 라인에 색깔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강의에도 보면 제가 이 선 도구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선 도구에 임의의 빨간 선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쭉 그어버려요, 전. 그 다음에 색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델트키,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라인이랑 안에 들어가는 하얀색 색깔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승인을 받아야지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엄청 신경 써서 퀄리티 있게 그려야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 걸 배우는 거니까 제가 막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제가 그림 실력이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 점은 좀 양해하고 봐주세요. 원래는 이 손도 좀 모양이 달라서 따로 그려야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더블 클릭 컨트롤 C 해서, 이게 또 이제 레이어의 왼팔이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B, 그 다음에 수정해서 변형, 수평 뒤집기 해서 이렇게. 근데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 사이즈가.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밑그림 대고 이렇게 대충 뭐 회전도 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위치만 맞출게요. 여러분도 진짜 작업할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려주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그림만 그렸잖아요. 사실 그림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얼굴을 그렸잖아요. 이 얼굴을 여기를 보세요. 이 얼굴을 그린 다음에 이 얼굴 그린 걸 다 선택하고 F8번, 우리 배웠죠? 심볼 만드는 거. 심볼은 꼭 그래픽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죠? 맨 처음에 그리자마자 심볼로 정해주는 게 좋아요. 저 얼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사실 심볼 할 때도 귀찮아서 그냥 이름도 안 정하는데 이름도 안 적어요. 귀찮으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숙달 되면 이름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협업, 뭐 초보자분들은 꼭 이름을 써주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회사에서 작업하는데 이런 이름 같은 거 안 쓰면은 엄청 욕 먹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다 영어로 써요. 영어로. 네. 전 근데 한글이 좋아서 영어로 씁니다. 다. 예. 자, 이것도 그냥 오른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든 꼭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애니메이트로 작업할 때 애니메이트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뭐 에펙, 뭐 어떤 툴이 되게 많잖아요. 무조건 작업할 때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꼭 따로따로 레이어로 정리하는 버릇을 하면 좋아요. 무조건요. 어떤 작업을 하든. 꼭 애니메이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꼭 이렇게 이름도 꼭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몸통을 그릴 거예요. 근데 몸통은, 몸통이 가장 또 밑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몸통. 제가 사실 귀찮아서 이렇게 막 그리는 것까지는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진짜 그리는 것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모티콘 만드는 걸 제가 100%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만들 줄 알아야지 퀄리티는 나중에 문제고, 오늘은 뭐 만들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만들 줄 알아야지 퀄리티를 생각하지. 맨 처음부터 퀄리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좀 대충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안에 색깔이 채워졌죠? 그 다음에 빨간색 찍 긋고 더블 클릭 델트키 딱 누르면 그 빨간색만 딱 지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몸통도 그렸어요. 이 몸통도. 그리고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막 그림이 막 여러 개, 한 레이어의 그림이 많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요 키프레임을 딱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이 다 선택이 돼요. 여기서 또 F8번, 키보드 F8번이요. 요거 심볼로 변한 통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그릴 거예요. 다리는 근데 이렇게 그릴 겁니다. 다리 하나, 얘네들은 완전히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그릴게요. 그리고 엉덩이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봅시다. 우선 이제 몸통을 끄고, 우선 다 끌게요. 다 끄고, 여기다가 자, 오른다리라고 합시다. 좀 빠르게 대충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오른다리까지만 그리고 제가 뭐 간단하게 이 펜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펜 도구라는 게 꼭 애니메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도비 프로그램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어도비 프로그램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한 어도비 프로그램에 다 펜 도구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법을 알아두면 괜찮아요. 자, 오른다리. 이제 왼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좀 확대해서 그려보겠어요. 확대. 이제 펜도 보면 우선 한번 점을 찍어요. 딱 점을 찍어. 점을 찍고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여 보면 뭔가 빨간 선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릎 쪽에서 마우스를 한번 눌리고 떼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떼면 안 돼요.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를 움직여봐요. 그럼 이렇게 핸들이라는 뭐 이렇게 짝대기가 나오거든요. 이 짝대기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보이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굴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약간만 굴곡을 지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또 선을 움직여보면 이렇게 또 선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각도가 휘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때 마우스 커서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점에 갖다 대면 무슨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커서에. 이게
이쪽 핸들 반을 삭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합니다. 클릭하는 순간 여기 있던 짝대기가 없어졌죠. 그리고 보이시죠? 내가 원하는 선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발, 여기까지 마우스 누르고 손을 떼는 게 아닙니다. 누르고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졌다 하면 마우스에서 손을 떼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선 만들 때 또 이렇게 휘니까 여기서 한번 클릭. 또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보이죠? 이렇게 원하는 모양에서 또 손 놓고 이런 걸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다리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ESC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딱 종료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보이시죠?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대부분 뭐 밑그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요즘은 다 타블렛이 있어서 타블렛으로 하지만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선딱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 아직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서. 전 사실 타블렛을 잘 못 써요, 전. 예, 쓰긴 쓰지만 귀찮아서 전 이게 더 편해가지고 이걸로 작업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면 빨간색만 델트 이렇게. 자, 아이고 얘도 이제 클릭 F8번 왼다리. 자, 왼다리 할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다 볼게요. 이제 대충 됐어요. 그런데 다리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빈 엉덩이 부분이 흉측하잖아요. 비어 있어서. 그럼 이제 엉덩이라고 만들어 줍니다. 레이어를 또 가장 밑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그냥 만드는 법을 저의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지 제 방식 있고 무조건 100%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만들면 저는 이렇게 만든다 보여드리는 거고, 네, 뭐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식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꼭 무조건 제 방법이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엉덩이. 퀄리티가 최악인데? 네, 흉측한데 그냥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몸통이 또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래,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튀어나온 선들은 나중에 만들면서 좀 조정을 할게요. 지금 좀 이상하지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선들은 제가 나중에 만들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의자를 내려치니까 의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만 안 만들게요. 지금 뭐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의자는 그냥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양해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돈이니까. 예. 우리는 그리고 지금 항상 하는 말이지만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지. 아니 뭐 저도 뭐 엄청 퀄리티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더 잘 만들어요. 저도 신경 쓰면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좀 대충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의자라고 할게요. 이게 의자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선 굵기. 어차피 좀 이따 선 굵기도 다 제가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의자는 미리 이렇게 그냥 선 굵기를 좀 조정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 팔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내려치는 동작을 만들 거예요. 원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선, 그리고 이제 원래 퀄리티 있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이게 보면 그림이 한 장밖에 없잖아요. 한 장으로 이모티콘을 만들면 만들 수는 있지만 되게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리고 뭐 제 경험상,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정답은 아닙니다. 이모티콘 이제 심사 받을 때, 심사는 뭐 이제 여러분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뭐 이렇게 랜덤인데, 그림 한 장 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건 심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그림을 24장이나 했잖아요. 꼭 24장, 24장을 꼭 다 쓰진 않아도 되지만 최소 뭐 열 몇 장 해서 진짜 셀 애니메이션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최소한 해주는 게 그 카카오 측에서 이렇게 저를 심사를 해줘서 이렇게 승인이 날 확률이 높다. 한 장 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승인이 높다. 그리고 승인이 좀 랜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면 아무리 그림을 못 그려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유행이라든지 그런 게 유행, 뭐 자기 인지도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뭐 저희는 지금 뭐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애니메이터를 배우는 거니까, 그냥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쉽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원하시면 막 그림 여러 장을 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렇게 간단한 그림 가지고 만드는 법. 근데 여기서 보면 손이 두 개인 이유가, 아무리 한 장으로 만들려고 해도 손 모양이 변한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손 모양이 아예 변하는 동작이 있어요. 액션씬 같은 데 보면. 그럴 때는 얼굴이나 몸통은 가만히 있어도 손은 변하기 때문에 손은 따로 그려줘야 돼요. 이건 꼭 애니메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든 다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얜 오른손 2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손 2. 이 오른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선을 그 크기를 안 바꿔줘서 그런데 다시 바꾸겠습니다. 1로. 좀 삐뚤빼뚤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 상태가 안 좋고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뭐 말이 새거나 좀 버벅이는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랜만에 되게 영상을 찍어서. 이쪽을 이제 다 선택한 다음에 또 F8번 오른손 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또 왼손 2를 만들어줘요. 왼손 2. 근데 이게 8이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8. 손이 아니라 8입니다. 8. 뭐. 손이나 팔이나 뭐 똑같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못 그렸다 그러면 컨트롤 Z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색을 이렇게 칠해버렸잖아요. 그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하나하나 클릭해서 지워주면 돼요. 자. 우선 팔들만 이렇게 꺼볼게요. 팔 끄니까 이쪽 팔이 보이시죠? 얘가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얘를 좀 이렇게, 예,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얼굴보다는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왼팔도. 자, 됐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동작은 다 만들었어요. 좀 흉측하지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동작은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모티콘 24프레임까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딱 24프레임이에요. 24프레임까지만 다 드래그 한 다음에 프레임 삽입, 시간, 프레임이 시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다 이제 단축키 아실 테니까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자, 얘도 다시 자, 왼팔 보이시죠? F8번 왼팔 2. 자, 됐습니다. 왼팔 2.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만들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애니메이션 만들기 전에 모든 이렇게 그림들이 다 심볼로 돼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릴 때 그리자마자 심볼로 만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다 이렇게 심볼로 우선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심볼들을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보면 그림의 가장 정중앙에 기준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 변형도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근데 팔이나 손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관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인간 모양이지만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연결된 관절이나 기계면 뭐 연결 부위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 이제 팔을 봅시다. 이 기준점을 자유 변형 도구라는 걸로 클릭하면 기준점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동그라미에 갖다 대면 동그라미 표시 나오죠? 이렇게. 여기에다 갖다 댑니다. 그 다음 회전해 볼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팔을 움직이면 이렇게 어깨 기준으로 움직이지 이렇게 가운데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서 모든 관절을 생각해서 이렇게 모든 심볼의 기준점을 바꿔줍니다. 한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그리고 몸통은 그냥 이렇게 배 쪽, 아래쪽, 배. 뭐 엉덩이로만 이 정도. 얼굴은 얘는 지금 목이 없지만 여기가 목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의자는 뭐 기준점이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손잡이 부분, 여기 잡는 부분, 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의자도. 자, 그럼 모든 그림의 기준점을 다 움직였어요. 입은 뭐 가운데니까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주기 전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다시 애니메이션 이렇게 프레임만 준 상태에서 이 기준점을 다 옮겨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준 다음에 기준점을 바꾸면 애니메이션 줄 때 키프레임을 삽입하잖아요. 그러면 뭐 앞에 있는 키프레임이랑 뒤에 있는 키프레임이랑 기준점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준점부터 만들고 정해주고 애니메이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을 다 줬으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우선 이 밑에 있는 밑으로 향하는 이 두 팔은 사용을 안 할 거니까 뒷부분에 사용할 거니까 잠깐 이렇게 꺼놓을게요. 눈을 끌게요. 헷갈리니까. 근데 우선 이 눈을 끄기 전에 자세히 보면 지금 이 화면이 커 보이지만 100%로 해볼게요. 이모티콘이 되게 작아요. 지금 이게 컴퓨터 모니터가 커서 그렇지 이모티콘 다 만들면 이렇게 조그매질 겁니다. 조그매졌는데 지금 전체 그림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을 자
선택 툴 다 선택한 다음에 이 하얀 작업 영역에 풀 사이즈로 딱 들어가게. 풀 사이즈로 들어가게 딱 배치를 해줘요. 그래야지 이제 이모티콘 만들 때 이 모든 장면이 다 보이니까. 그런데 의자 기준으로 이렇게 보이면 너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캐릭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여기가 잘려도 뭐 내려올 때는 보이니까 상관없겠는데 저는 그냥 우선 그냥 캐릭터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캐릭터 의자까지 다 보이게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만든 다음에 나중에도 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조정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이 의자랑 팔이 이쪽까지 거의 지금 90도에서 90도까지만 전진하는 걸 만들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면 자, 팔 두 개 딱 하면 음, 의자 팔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합니다. 이 C 프레임 있죠? C 프레임에 F6번을 눌러서 키 프레임을 삽입해 줘요. 그 다음 이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세 개를 선택하면 임의의 기준점이 생기거든요. 임의의 기준점은 수정해도 다시 선택해 보면 없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심볼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기준점은 진짜 이 심볼의 기준점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기준점은 이 세 개에 대한 임의의 기준점이에요. 지금 할 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다시 선택을 취소하면 사라집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찍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팔이 나올 때 얼굴이 이렇게 뒤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바로 움직일 때 이건 뭐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뭐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이 팔만 아주 세세하게 팔만 세세하게 사실 이렇게 팔 두 개밖에 안 그렸잖아요. 여기 중간에 한 두세 개 팔 동작을 더 그려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더 좋지만 오늘 이렇게 딱 그림 두 장으로 편법으로 빠르게 만드는 법을 이제 만드는 법만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일 때만 팔이 이 얼굴 뒤에 있지 여기서부터는 얼굴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 여기 오른팔 뭐 영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기가 만들어주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에 갖다 대면 키프레임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오른팔이 얼굴 위에 있어야 되겠죠. 보이죠? 위로 갔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아싸리 그냥 오른팔을 이렇게 얼굴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막 헷갈리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 팔을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기까지만. 근데 얘가 보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너무 이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키프레임들을 그냥 다시 제거하고,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키프레임 지우기. Shift F6번입니다. 다시 F6. 아까 전에 그냥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한 번에 움직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요 기준점을 이미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움직이겠습니다. 하나하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 하나하나. 다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모양이 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피어나온 부분. 이것만 맞춰줄게요. 이것만 맞춰줘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죠? 그럼 여기 이제 만든 거에 이제 표준 트윈을 만듭니다. 표준 트윈. 에이? 근데 지금 보이시면 표준 트윈 만들게 할 때 뭔가 뭐 선택한 프로그램에 트림을 할 수 없습니다. 에러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아까 심볼 만들 때 실수로 요 밑에 선택을 안 한 선들이 있네요. 보이시죠? 지금 이 선 때문에 심볼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을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볼을 만들 때 이런 걸 신경 써서 잘 해야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좀 의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예,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느리게 왔다가, 여기선 좀 극적으로 좀 빠르게, 의자를 좀 더, 자, 이 선을 우선 끄고, 예, 팔을 억지로 하려니까 좀 흉측하네요. 예. 그림이 좀 흉측한데, 입 보겠습니다. 입이 얼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어차피 스피드를 엄청 빠르게 만들 거라서, 예, 못 느낄 거예요. 이상한 걸. 나중에 다 만들어 보면.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의자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을 줘서, 지금은 선으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선 말고 이렇게 의자 모양으로 했어도 이 정도 비튼다고 막 의자가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원래 정석은 진짜 의자도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비틀은 게 아니라 의자도 각도마다 다 이렇게 좀 몇 가지 모양을 만들어주면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데 지금 배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의자를 이렇게 내렸다가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갑자기 편법으로 이제 이 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여기서부터는 이 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있던 손들은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빈키 프레임을 삽입하는 거죠.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손.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다가 F6번에서
여기서 이제 양파 껍질이라는 거 딱 볼게요. 그래, 여기 있는 것들을, 어, 그래도 갑자기 밑에 가면 이상하니까 어느 정도 요것들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자도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게 비트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실수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모션 트윈을 만들죠. 그런데 스피드를 보면 여기에서 너무 빠르게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 키프를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전. 자, 됐어요. 그다음에 의자만 맞춰볼게요. 대충. 근데 의자는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면 의자도 요 중간 정도의 그 동작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변하니까 이상하네요. 예. 자, 의자도 이렇게 했다고 치고 네, 여기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딱 바뀌어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동작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지금 뭔가 이상하지만 예.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 움직이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팔만 이렇게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면 사람이 움직일 때 모든 다른 뭐 팔다리는 따로 안 움직이고 팔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부위도 미세하게 다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얼굴이랑 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 때 얼굴이 앞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면, 자, 얼굴에 이렇게, 우선 얼굴에 F6번을 넣어서 이렇게 5가지 점을 이렇게 5개 만듭니다. 이제 무슨 말이면, 입도 루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앞에 중간, 끝은 안 움직이고 요 두 구간만 움직일 거예요. 이 두 구간만 임의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다시 이렇게 딱 할 때 이렇게 뒤로. 그럼 여기서는 입을 약간 크게. 여기서는 약간 입을 작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다 표정 트레이닝.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이제 다리도 이런 식으로. 자, 몸통도.
엉덩이도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할 때 얘는 다리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일게요. 이쪽.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그리고 몸통을 얘는 이렇게 앞으로 약간 앞으로 숙여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할 때 얘는 다리를 약간 이렇게 오므리고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몸통을 약간 뒤로. 그 다음에 이제 표준투입 만듭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속도감이 없잖아요. 속도감은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후 작업을 포토샵에서 할 거예요. 포토샵에서 후 작업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왜 후 작업을 하면 대부분 꼭 그 이모티콘 만들 때 꼭 이 애니메이터 2 말고 다른 툴로 만들 때도 포토샵에서 대부분 다 후반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면 포토샵에서 그 기능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미지마다 이 이미지를 몇 초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지금 24장 24프레임이잖아요. 똑같은 24장 24프레임, 그러니까 24장의 그림이 들어가도 첫 번째 그림은 뭐 0.1초, 두 번째 그림은 뭐 0.3초. 그렇게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 포토샵에서 그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툴에서 애니메이터나 뭐 다른 툴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도 꼭 포토샵으로 대부분 후반 작업을 합니다. 우선 이 배경은 지워줄게요. 배경은 이제 다 썼으니까 이 레이어 지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동작을 다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난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쳤다가 쳤을 때 몸이 이렇게 뭐 튀기는 모양을 또 만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한 동작을 다 만들었죠, 이제. 여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레이어를 다 선택해 줘요. 그러면 이 레이어 구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레이어를 심볼로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를 심볼로 전환. 다 예전 강의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 완성이라고 할게요. 완성. 그러면 캐릭터 완성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기면서 딱 하나가 돼버렸죠. 하나가 돼버렸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업 내용을 하나의 심볼로 만드는 게 레이어를 심볼로 전환이에요. 그럼 이 레이어를 기준점을 발 밑에 두겠습니다. 이 발 밑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애니메이션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동작을 또 주는 거죠. 이렇게 F6번에서 자, 여기에서는 얘가 앞으로 이렇게 좀 갔다가 이렇게 좀 찌그러져요. 그랬다가 이렇게 여기에서는 갔다가 여기쯤에선 좀 길어지고 이렇게 뒤로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충을 줘요. 그럼 이렇게. 지금은 스피드감이 없어서 뭔가 느려 보이는데 좀 이따 나중에 보이시죠? 이렇게. 포토샵에서 스피드감을 줘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딱 내려쳤을 때 여기에 좀 대충 하겠습니다. 이런 효과 있죠, 이런. 뭐 이렇게 막 치는 이런 만화적인 효과 있잖아요. 지금 좀 되게 흉측하지만, 이상하지만, 이런 선도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좀 이렇게 양파 껍질을 켜서 뭐 이렇게 이것도 이상하지만 좀 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예. 솔직히 해서 애니메이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림을 잘 그리면 뭘 만들어도 예,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되게 그림이 허접하기 때문에 예, 그림이 안 좋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좀 신경 써서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이모티콘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왜 포토샵으로 넘어가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나 근데 이 정도 스피드에 이 동작 그냥 이모티콘 써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파일에서 내보내기. 애니메이션을 GIF로 내보내기로 하면 됩니다. GIF가 이제 확장자인데 카카오톡에서는 GIF로 파일을 받거든요. 그래서 파일 내보내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되는 겁니다. 이게 이모티콘. 자. 근데 한 번만 계속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애니메이트에서는 한 번만 움직일 건가, 한 번만 움직일 거냐, 계속 움직일 거냐. 이것밖에 조정이 안 되거든요. 포토샵으로 가야지 세 번 움직이고 멈출 거냐, 뭐 5번 움직이고 멈출 거냐, 그게 됩니다. 근데 난 이모티콘이 아니고 그냥 뭐 웹에 올릴 거야,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예,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 구글에서 이모티콘 뷰어라고 쳐요. 그러면 이게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뭔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뷰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아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이 뷰어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 보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만든 이모티콘이 화면이 부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피드가 좀 느리고 스피드가 일정하고 느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서 그리고 횟수를 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포토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용해서 웹에서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 선들이 너무 아까 보니까 너무 얇으니까 제가 한 5로 바꿔줄게요. 아니 3으로 바꿔줄게요. 선들이 아까 너무 얇아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을 다 3으로 바꿔줍니다. 잘 안 보여서. 원래 이 캐릭터도 일반 선보다 좀 굵게 하거나 이런 캐릭터도 다 예전에 배운 건데 이 선 보면 이렇게 선 옵션이 있잖아요. 선 스타일에서 예, 이렇게 라이벌이 보면 선 스타일에서 예쁜 선들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선들. 이런 선들을 바꿔주면 뭔가 더 그림이 퀄리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우는 거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배우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다리만 이렇게 바꿀게요. 그냥.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면 나온댔죠? 우리가 다 만든 애니메이션.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GIF만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포토샵에서 한번 작업을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땐 시퀀스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면
파일에서 내보내기, 동영상 내보내기가 PNG 시퀀스라는 걸 내보는 거예요. PNG 시퀀스가 뭐면 24장, 이 지금 만든 애니메이션을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걸 클릭해줘요.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폴더가 열리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 보이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PNG 시퀀스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뭐 매끄럽게 클릭해주면 좋고요. 매끄럽게 클릭하고 전체 문서 크기 32비트로 뭐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그냥 내보내기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아까 전에 내가 선택한 폴더의 이미지, 아까 그 24장의 그림이 이렇게 하나하나 동작이 다 저장이 돼요. 이 파일을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포토샵을 켜줘요. 포토샵이 켜졌습니다. 포토샵에서 파일 보면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스크립트에 보면 스택으로 파일 불러들이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택으로 파일 불러들이기. 그러면 뭔가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찾아보기. 찾아보기에서 내가 아까 전에 불러드렸던 이 무제 1은 아니에요. 무제 1은 아까 전에 만든 GIF고 요 무제 010001부터 요 마지막까지 Shift 키 누르고 딱 누르면 다 선택이 됩니다. 요 24장의 파일을 확인해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컴퓨터 사양마다 시간이 좀 다른데 막 갑자기 한 번에 툭 열리진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을 눌러줘요. 제가 지금 영상을 편집해서 그러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걸려요.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립니다. 파일 불러 들어오는 게. 지금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제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만들었던 24장의 파일이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든 동작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타임라인이라는 거 딱 킵니다. 그럼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클릭해요. 그럼 여기 옆에 조그만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가 있습니다. 예, 클릭해줬어요. 그러면 딱 보이시죠? 모든 영상이 다 들어왔어요. 그럼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그런데 거꾸로 플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들을 다 이렇게 여기서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모든 게 다 선택되잖아요. 프레임 반전. 예. 그럼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보이시죠? 다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의자를 찍는 모습이 됐어요. 자, 이제 다 된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 클릭,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클릭. 여기서 화살표에서 기타 지연 설정이라는 걸 0.02초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0.02초 확인. 그다음에 이제 파일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그럼 여기 보면 옵션이 GIF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옵션 값이 나오는데 색상은 맨 처음에 256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모티콘 만들 때 한 128, 이게 안에 들어가는 색상 수를 말하는 거예요. 색상 수가 128이나 64만 돼도 이모티콘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전 64로 해볼게요. 64. 128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루핑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계속 기타에서 3번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만 플레이가 되고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장,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완성 01.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 봅니다. 이 완성이라는 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플레이 보면 보이시죠? 딱 이렇게 3번만 빠르게 플레이 되고
멈추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었잖아요. 요 완성품. 이 완성품을 보면 24프레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라인 플랫폼의 사이즈나 규격을 한번 볼게요. 네, 구글에서 라인 이모티콘 스튜디오라고 하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사이트가. 제작 가이드라인을 볼게요. 애니메이션 스티커. 자, 여기 보면은 자, 가로 세로 사이즈가 320에 240을 원한대요. 얘네들. 그리고 프레임이 최대 20프레임까지. 규격이 다르잖아요. 이 규격을 어떻게 맞추냐? 이 파일은 다 끝났으니까 제가 새로 저장해 볼게요. 새로 저장해서 무제 2라고 저장해 봅니다. 여기서 이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20에 270. 320에, 자, 규격. 320에 270. 됐죠? 근데 프레임 수는 아까 20이 최대였어요. 20. 프레임 수가요. 그럼 얘를 2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20으로 바꾸면 보이시죠? 딱 여기까지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플레이가.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서 위치를 좀 바꾸고 프레임 수만 빼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면, 자, 우리 여러 프레임 편집이라는 거 배웠었죠? 이 여러 프레임 편집을 이용하면 내가 지금까지 만든 이 모든 동작을 다 선택해서 이렇게 화면 사이즈에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춥니다. 크기를 다시. 크기를 우선. 자, 이렇게 맞췄다고 칠게요. 이 옵션을 꺼요, 이제. 그러면 보이시죠? 위치를 조정하고 크기를 조정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가능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프레임 수만 맞춰주면 돼요. 이제 무슨 말이면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얘를 딱 20프레임까지만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드래그해서 필요 없는, 자, 프레임 지우기. 자, 프레임 제거하면 됩니다. Shift F5번. 각 중간중간에 한 프레임씩 Shift F5번 눌려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20프레임이 맞추게 될 때까지. 됐어요. 그럼 딱 20프레임 됐죠? 됐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도 하나씩 줄여서 20프레임에 맞춰주는 거예요. 얘만 당연히 의자, 예, 칠 때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또 지워주시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좀 잘못됐네. 자, 제가 지울 때 잘못 지웠어요. 네, 자. 그래,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 있어야겠다. 자, 여기를 지웁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얘만 이쪽으로 바꿔줘요. 얘도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길게요. 여기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총 프레임 20프레임. 20프레임에 사이즈 320에 270. 그러면 그 라인이 원하는 이 요구 조건에, 예, 라인이 원하는 이 요구 조건대로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 가지고 다시
아까의 내보내기에서 PNG 시퀀스 내보내기를 해서 포토샵에서 또 똑같이 작업을 하면 라인 이모티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이랑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보면 다 그 사이즈랑 규격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원본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랑 프레임만 이렇게 수정해서 GIF나 뭐 PNG, APNG라는 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하는 그 규격에 맞춰서 제출을 하면 그 이모티콘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좀 목 상태도 안 좋고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좀 버벅였는데, 원래 버벅이지만, 예,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좀 더 업로드를 좀 더 빠르게 진짜 뭐 한 달에 4개 정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